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주제 갖고 얘기해 보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자리 불려다니라고 엄청 시달렸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신 자리는 처음이에요. 제가 서점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행사를 하긴 했었는데 잘 그렇게 많이 안 모이더라고요. 근데 이 저 딴지 일보의 그 위력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좀 떨리네요. 자, 저 시간이 좀 오버됐다고 그러셔갖고 저는 좀 짧게 줄여갖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회가 또 앞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으로 주로 이제 제가 냈던 책들이 몇 권 되는데요. 그 책들에 대한 얘기, 그걸 왜 내게 됐고 뭐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동안에 이제 그 95년이면은 17년 전인가요? 18년 전? 예, 처음 책을 내고 나서 쭉 어떻게 내 생각이 좀 바뀌어 왔냐, 또는 어떻게 믿음이 좀 더 바뀌어 왔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냈던 그 95년도부터 쭉 재개정판 낸 건데요. 가운데 있게 2003년도에 개정판이고, 맨 오른쪽에 있는 게 2010년도인가요? 2010년도에 재개정판입니다. 그래서 저 처음 냈던 게 한 5만 부 팔렸고요. 제가 가서 유학 시절에 잘 썼어요. 근데 가운데 거하고 저 개정판을 내면서 사실 저 책이 나오는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. 맨 처음에 제가 UFO 신드롬은 이제 김영사에서 내보려고 그걸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가갖고 줬더니 한 3개월 검토하고선 연락이 왔는데 갔더니 그때는 3권으로 낼 생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권으로 낼 수 없겠냐고 묻는 거를 단호히 거절하고 제가 여기 아니면 낼 데 없냐 그러고 왔는데 결국 그 넥서스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오게 됐어요. 그러면서 원고가 많이 이제 빠졌고요. 근데 넥서스에서 김영사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고 넥서스에서 낸 거는 일단 요새는 되게 유명한 출판사가 됐는데 그때는 신생 출판사라 저 편집진이 좀 시원찮더라고요. 그래서 내 멋대로 내용을 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좀 그 저자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편집을 많이 당하는 걸 싫은데 그래서 내용을 제가 뭐 좀 책에다 꽉꽉 눌러 썼죠. 근데 나중에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저 출판사 사장님이 좀 더 책을 개정판으로 해서 증보판 내면 어떻겠냐, 하드카버로 내주겠다. 그래서 전에 뺐던 그 원고를 다시 다 채워갖고 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서 이제 잘 안 팔린다는 거. 그리고 2010년도에 저 재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저게 뭐 다 팔려서 내준 게 아니라요. 그 초반에 내려고 했던 김영사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편집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러더니 서점에 가보니까 UFO 신드롬이 뭐 잘 안 팔리는 책이 꽂혀 있던데 김영사에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. 그래서 저는 그 김영사에서 내면 좋잖아요. 그래서 넥서스 쪽에 연락해서 근데 김영사에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책도 이거 몇 권 안 남았고 뭐 팔리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계약 해지하자. 근데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그냥 다시 재증보판 내주겠다고 그래서요. 어쩔 수 없이 김영사하고는 인연이 달듯하게 안 닿는데 그래도 내년 초면은 이제 김영사하고의 그 인연이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에서 책을 문고판으로 한 3권을 지금 내기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이거 너무 사설이 길어졌네. 자, 이게 UFO 신드롬의 그 책에다 제가 썼던 뭐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죠. 근데 저게 다 무단으로 쓴 거라 그 당시 개념이 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외국에서
저 뭐야 카피라이트 갖고 문제 삼으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자, 근데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 사진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상당히 유명하고 좀 검증을 해보니까 상당히 진짜에 가깝다. 그래서 무슨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, 캐나다, 뭐 프랑스, 저쪽 밑에 맨 밑에 왼쪽은 벨기에죠.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른쪽은 호주 말고 그 옆에 작은 섬이 뭐 있죠? 뉴질랜드 상공에서 다 유명한 사진들이에요. 아마 오늘은 이렇게 저 맛배기로 하고 아마 저 10월 달쯤에 할 때 좀 UFO를 다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예. 그때 좀 그런 좀 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그거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림이에요.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저것도 다 이제 유명한 그런 스토리가 있죠.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UFO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외계인의 어떤 우주선이 딱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판타스틱한 연출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. 그래서 보면 투명한 뭐 구체처럼 돼 있는데 안에 다 비치는데 들어있다거나 이 구가 발광하고 있는데 주변에 외계인들이 저렇게 떠다니고 있다거나 이거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.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동기가 뭐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 UFO 관심 있었던 건 이게 외계인의 뭐 우주선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우리 그 종교 현상의 현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냐. 그래서 그런 어떤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좀 상당히 좀 학구적인 그런 관심이었고요. 그래서 사실 그 UFO가 진짜 실제하는,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. 근데 그렇게 처음 시작했다는 거 말씀드리고,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태도가 상당히 지금 바뀌어져서 지금은 이제 그 실제를 믿게 됐죠.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잠깐 설명드리면, 자, 저 어떻게 오려낼 수 없어갖고 그렇게 된다.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윤규 교사라는 분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 73년도에 그 낙동 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하고 저 교사가 UFO를 목격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중요한 최초의 UFO 사건과 관련이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 사건을 그때 당시 뭐 썬데이 서울 뭐 이런 데에서 취재를 했죠.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과학 잡지가 없었어요. 그래서 썬데이 서울에서 이렇게 취재하면 엄청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취재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선 이런 게 아니라 뭐 구름 덩어리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몇 개 구름이 이렇게 뭐 물방울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뭐 합쳐졌다가 뭐 아주 진짜 희한한 그런 현상이 났다는 거를 여러 명의 초등학생들과 저 교사가 증언을 하죠. 자, 그것도 나중에 UFO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996년도에 영국에 이제 제가 유학 가 있는 시절인데 책이 좀 팔리니까 돈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미국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이집트도 갔죠. 그래서 그때 미국에 간 거는 이제 96년도에 무폰이라는 세계 최대의 UFO 연구 단체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한국 대표였거든요. 지금은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아직도 그런지는 저도 좀 모르겠는데, 그래서 그때 가서 유명한 그 UFO 연구가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. 그래서 저기 그 이은규 교사 바로 옆에 사진에는 그 유명한 UFO 연구가인데 브루스 맥케비 박사라고요. 아까 했던 그 비디오에 그 초고속으로 날아가고 뭐 이런 거를 저분이 다 분석을 하는 전문가예요. 아마 이스라엘 아까 그 사진도 저분이 아마 분석을 했을 거고,
제가 한번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언제 들어볼까 합니다.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간 왼쪽의 사진, 저 같이 찍은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그 존 맥 교수라고, 저 때 제가 가갖고 저분한테 당신 책을 한국에서 내가 번역해서 내고 싶다 뭐 얘기해갖고 이제 자기 출판사 이것도 다 알려주고 했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로 내려고 막 추진하다가 그게 좀 중간에 잘 안 됐는데, 저분이 이제 돌아가셨죠. 교통사고, 런던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사진이 저 유명한 그 UFO 업덕션, 피랍살해 전문가인데, 저분도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죠. 근데 저분이 조사한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고,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낸 제 책에도 그 UFO 신드롬에서 저분이 쓴 책 내용을 한번 소개를 했는데, 저분이 소개한 내용 외에 다른 내용들을 그 실제 UFO한테 납치돼 갔던 장본인이 나중에 책으로 또 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UFO 신드롬 낼 때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게 없었죠. 그때는 책이 나중에 나왔으니까. 그래서 이번에 낸 그 과거는 없다에는 그 후에 낸, 그러니까 이게 UFO 연구자들이요, 보면은 자기의 어떤 대부분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UFO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, 그러다 보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걸 이렇게 빼놓거나 이렇게 숨겨요. 그래서 이번에 책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제가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저 맨 아래 왼쪽 그 유명한 우리 조경철 박사님이죠. UFO 신드롬 그 책에 감수를 해줬어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또 나중에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, 원래 그 95년도에 보면 저 왼쪽에 그 가평 UFO 저 사진이죠. 그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님이 저걸 찍으셨는데, 원래는 그 조경철 박사님이 그 다음날 가서 기자회견 하기로 돼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무슨 정치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가? 거기 무슨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셔야 되겠다. 정치 하시려고. 그래서 저를 소개해줬죠. 요즘 그 UFO 잘하는 맹 박사라고. 그때 박사도 아니었죠. 뭐 맹모 씨가 있는데 가봐라.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갑자기 전화 받고 붙들려 가서 이제 이게 UFO냐 아니냐 뭐 그걸 이제 판정을 하는 그 일을 했죠. 그래서 조경철 박사님하고 같이 있는 분은 그 유명한 알렌 하이네크 박사예요. UFO에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미 공군하고 같이 거기에 자문역을 했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제가 가운데 있는 게 저고요. 저쪽 끝쪽에 보면 좀 시커매서 잘 안 보이는데 당시에 공군 그 대령이었어요. 가고상 공군 대령인데, 저분이 그 1980년도에 한국 상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UFO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2대 비행기가 팀 스피릿 훈련 참여하려고 대구공항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동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, 갑자기 그 북쪽에서 어떤 비행체가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 그 레이더 기지에다가 확인을 시켰죠. 근데 레이더 기지에서는 자기들은 안 잡힌다. 그래서 그 당시에 타고 있던 분이 이제 보면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, 저기 오른쪽 그 보면 사진 보면은 거기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 한 분 계시죠. 그분이 예비역 대령이에요. 지금 소장님이죠. 임병선 소장인데, 그 비행기 2대 중에 한 대에 바로 저분이 타고 계셨어요. 당시는 대령이었고. 그래서 그분이 우리 뭐 훈련이고 뭐고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 괴 비행체가 떴으니까 쫓아가자 해갖고 그걸 쫓아갔어요. 그래서 다시 기술을 꺾어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, 그 UFO가 가다가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가더래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방향을 틀고 가다가 갑자기 동해안 쪽에서 급 상승을 해버렸어요.
자, 그래서 이제 그걸 쫓아갔죠. 근데 우리 저 비행기로는 이제 그렇게 급상승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쫓아갈 때는 이렇게 나선을 그으면서 올라갔고, 그래서 주변에서 한 20여 분, 맴돌면서 이제 관찰을 한 그런. 그건 아마 다른, 세계적으로도 그렇게, 흔하지 않은. 그래서 저분은 이제 얘기하면 뭐 UFO를 목격하셨죠? 이러면 막 화를 내세요. 난 UFO를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한 사람이라고. 그래서 그 목격한 UFO는 지금 저기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불빛 뿜는 형태의 UFO 있죠? 예, 저거를 이제 목격을 했어요. 그것도 나누어 탄 2대 비행기에 4명이 이제 목격을 했죠.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박오상 대령이 그럼 역할이 뭐였냐? 자, 저분들이 이제 비행 끝나고 와서 자, 이상한 거 봤다. 그래서 4명을 각각 해서 다 자술서를 받았대요. 4명의 증언이 다 일치하는 거야. 근데 이제 박오상 대령이 고민을 했죠. 이걸 상부에다 보내냐 마냐. 근데 괜히 올려보냈다가는 좀 골치 아파질 것 같고, 그 4명도 별로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, 자기 손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한국